진행하면서 피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 나와주신 그분입니다. 지난 영상 총 촬영 시간이 한 1시간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편집하기 전이라 편집하고 난 편집본은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편집본도 1시간 정도는 나올 거예요. 지난 영상 우측 압출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지난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좌측이 조금 더 염증이랑 이런 게 안 좋아서 우측을 먼저 촬영을 했다고요. 좌측 영상도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턱 부분에서 좀 염증이 심했죠. 좌측은 볼부터 염증이 좀 심해지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분이 다른 데서도 압출 치료를 좀 받으셨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코메도라고 압출 기기로 압출했었나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염증이 심한 조직은 코메도로 누르면 조직 자체가 다 상해버려서 그래서 코메도로 하시면 안 되는데 아마도 증상을 조금 가볍게 보고 압출을 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게 형태가 여드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피부 상태가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염 상태로 봐야 돼요. 단순 여드름이 아니라 여드름이 심해지는 과정도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아서 피지가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심해졌을 건데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똑같은 자극에도 더 심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극 때문에 피지량이 더 쉽게 증가하고 증가한 피지량은 또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거죠.
너무 합출한다고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 피부 상태 브리핑 한번 다시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두꺼운 피부 타입은 아니세요. 그리고 타고난 그 유전적인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은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상태를 평가해 보자면 그 피부의 피지량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타고난 거에 비해서 피지량이 많이 증가해 버린 상황이란 뜻이에요. 이거 판단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예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타고난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경우라면 피지 분비량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 조절이 안 되는 시기에는 피지 억제제를 좀 복용을 하시도록 하거나 아니면 뭐 치료 중간이나 치료 후에도 매일 집에서 데일리 홈케어를 사용할 수 있는 피지 조절과 관련된 제품, 이제 저는 주로 유황, 설퍼를 쓰는데요. 유황 제품을 좀 사용하시도록 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타고난 피부 상태에 대한 보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타고난 피부 상태는 피지량 자체가 심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현재 보이는 상태에서 피지량이 좀 과량이라고 느껴지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치료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지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그 피지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표피층에서의 피지의 역할을 억제시켜서 피부를 더 예민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타고난 피부 자체가 피지량이 많은 게 아니라면 이제 뭔가 피부가 예민해지고 문제가 있어서 병리적인 변화로 피지량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저는 피지 억제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도록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타고난 피지량 자체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피지 억제제나 이런 걸 추천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피부 자체가 잘 진정만 되면 지금의 피지가 좀 과량으로 느껴지는 상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지 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뭐 어떻게 하시라 조언을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분 치료가 이 정도 상황까지 악화되게 된 히스토리를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영상에서는 좀 제가 제대로 안 여쭤봐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드렸었는데, 실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한 1년 반 전이라고 하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압출량도 많지는 않고 뭐 염증도 심하지는 않고 이러셨었는데, 이제 좁쌀 여드름이 하나씩 좀 거슬릴 만큼 올라오기 시작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니까 압출 받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피부과에서 압출 치료를 받으셨었대요. 그 압출 치료를 한동안은 받으셨겠죠. 그렇게 받으시는데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항상 유지를 하거나 천천히 나빠지는 느낌으로 경과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확대해도 잘 안 보이시려나요? 머리카락이 있는 곳 쪽이어가지고. 지난 영상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반대쪽 오른쪽에 비해서 염증이 확 심하시죠. 1년 반 전에 시작한 염증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이유를 막 물어봤더니 마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시는 경우가 많고 주 5일 운동을 하실 때도 있으시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면 아, 이분 운동하시는구나 할 만큼 체격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주 5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요. 운동을 한번 하러 가시면 2-3시간 정도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마스크 때문일 수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마스크 피부가 계속 악화될 것 같아서 우선 운동을 하실 때 마스크 2-3개 챙겨 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마스크가 너무 젖으면 한 번씩 바꿔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스크 비싼 마스크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비싼 마스크도 있어서 마스크 운동할 때마다 2-3개씩 바꾸시면 마스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겠지만 사실 이거 치료하시려면 치료 비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 오래 하시고 운동하실 때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꼭 운동할 때 마스크를 좀 따로 챙겨 가셔서 땀이 많이 나면 마스크 좀 교체해 주세요. 옛날에 한번 염증 심하신 남자 환자분, 남자 모델분 압출해드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자전거를 타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저기 멀리로 배드민턴을 치러 가셔서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시고 또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신다고 하셨었어요. 땀이 나서 얼굴이 이제 지저분해지고 자극을 막 받는 채로 그 마스크를 타고 2시간을 더 운동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것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러면 마스크를 하나 더 챙겨 가시라고 올 때만이라도 마스크를 갈아 끼고 오시던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땀을 잘 닦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모델로 오셨던 분이 이후에 한 번 더 치료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여쭤봤거든요. 아직도 2시간씩 그렇게 운동하러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타시는 거는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주 5일에 엄청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두세 시간을 땀에 다 절개 운동을 하시면 중간중간 마스크를 한 번씩 좀 교체를 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실 때 끼실 좀 저렴한 마스크를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땀에 젖었을 때 자주 갈아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